안녕하십니까. 안세영 대표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 237강은 특강인데요. 한국의 많은 소송 건수와 한 장짜리 계약서 또는 믿을 수 없는 재무제표 관련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연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 뉴스를 한번 보니까 한국 법원행정처에서 작년에 대한 법률 현황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소송이 많다. 저도 계속 우리 집에도 판사인 자녀가 있어가지고 소송 건수가 많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정말 고생하더라고. 매일 그 판결 기록을 보면서 고생하고 있어가지고 야 이게 참 판사들 정말 너무 노동직업이구나. 정신노동도 있지만 그 서류를 이렇게 보면서 골무를 끼우고 골무가 닳고 정도로 하니까 참 전 상상을 못하겠어요. 저는 회계사를 하는데도 이제 가끔가다 서류를 보지만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사실 소송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지 한번 찾아봤더니 실제 우리나라 연간 소송 건수가 658만 건이 됩니다. 이거 하루 평균 18,000건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형사는 감소하고 민사는 증가하고 항소심, 상고심이 약간 급증하고 있다. 서로 불복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민사는 이제 658만 건 중에 475만 건, 70%를 차지하고 형사가 151만 건으로 23%를 차지하고 가사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우리만 많은지에 대해서 그럼 다른 나라를 보면 나름대로 근처 나라인 일본으로 비교해 보면 1인당 소송 건수는 50배쯤 됩니다. 50배쯤 된대요. 얘들은 실제 접수 완료된 민사 건수가 15,000건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몇백만 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다 이렇게 적은 건 아니고 인구 비례로 치면 이제 100배쯤 된다는데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얘들은 이제 고소 고발 절차가 아주 까다롭게 돼 있고 또 3분의 2가 소송 미완결로 반려가 되거나 자진 처리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60~70%가 없어지고 나서 이렇게 되니까 실제는 한 5만 건 정도는 되는 거죠. 5만 건. 5만 건인데 또 그 전에 타협도 많이 할 테니까 어쨌든 우리보다 그래도 100배 정도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성향이 다른 서양에서 우리가 제일 모델로 볼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겠어요? 미국은 어떠냐? 사기 분쟁의 90%가 기소 전에 중재 수정을 촉결된다. 미국이야말로 변호사 천국이죠. 법률로 일어서고 법률로 망할지도 모르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래도 90%가 기소가 되기 전에 민사나 형사 기소가 되기 전에 중재와 조정을 다 한다. 그 형사 중에서 재산범죄 비중은 8.4%에 불과해서 한국의 형사 재산 사기의 32.8%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돼. 한국의 4배나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뭔가 재산 가지고 서로 싸움이 많이 붙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인이 재산 분쟁이 많다. 재산 분쟁은 이제 이게 측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회계 측정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금 문제도 이제 있는데 이것도 잘못돼 있고. 이게 재산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측정이 잘못돼 있다. 회계 특히. 또 감정. 뭐 이런 거 잘못돼 있고. 서로 계약이 약하고. 아니면 부실하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쌍방을 못 믿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 쌍방을 못 믿는 것은 왜 그러냐? 믿을 자료가 없어 그런 거예요. 믿을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소송이 압도적으로 50배, 100배 내지는 4배 정도로 많을 정도로 우리가 시달린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저도 뭐 소송을 안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주로 피고로서 남이 공격하니까 해봤는데 거의 다 이제 승소를 했죠. 승소해서 막아냈는데 그래도 몇 년의 세월 동안 그런 많은 범민과 고뇌와 좌절을 생각해보면 정말 소송이 한 인간의 여러 가지 역사를 정말 괴롭히고 파괴하는 데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왜 많을까? 비교적 뭐 절대적으로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극복해야 될 나라가 이런 나라고, 또 이런 나라들 때문에 우리가 갈리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어쨌든 구해줬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는 너네 때문에 갈렸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요새는 이제 사이가 나쁘고 4대 강국에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상당히 위치가 나쁘죠. 특히 이보다 더 나쁜 애들은 이제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는 이제 우리를 바로 근접해서 먹으려고 요새 비행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난리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왜 우리는 수송이 많을까? 에 대해서 뭐 처음에 한국에 왔던 서양인은 한국인은 거짓말 잘 시킨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고, 최근에 뭐 무슨 민족주의,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에서도 한국인은 좀 거짓말 좀 많이 한다 이런 특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한국인은 사실 거짓말보다는 온종주의가 있어요. 감성이 약해. 가족관계에서 친인척이나 형제, 자매가 부탁을 하면 마지못해서 도장을 찍어주고 돈도 내주고 빌려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성주의에 시들다 보니까 바로 이제 정에 휘둘려서 그래서 이제 재산을 탕진하고, 그래서 이제 분쟁이 되는 거예요. 분쟁. 이걸 서로 계약을 분명히 짰으면 괜찮은데 이걸 탕진한 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중요한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계약서가 간단해요. 대부분 한 장입니다. 이것도 어떤 점포 명도 계약서인데 딱 한 장이에요. 딱 한 장. 한 장에다가 재산권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서 권리 이전 대가인데 법정 필요금도 60% 인정했는데 여기다 사업소득으로 써놨어요. 일시적 우발적인 이런 재산 양도는 이거 재산만 맨날 양도하는 양도 사업자는 몰라도 음식점업자가 자기 음식점을 파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대가로 받는 돈은 이것은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자업소득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회계와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또 중개인도 없이 또 입회인도 없이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냥 써버렸어요. 뭐 실력도 없이 알지도 못하고 써버렸으니 이 계약서가 한 장짜리에다가 또 틀리게 썼으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10억짜리 계약인데도 한 장이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대부분 한 장이다. 또 이런 계약서를 서로 증빙을 하는 여러 가지 믿을 만한 회계 정보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 없다. 그런 얘기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 그냥 나만 믿게 뭐 이러고 이제 등을 터들이고 이제 하지,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써서 어떤 상황, 잘못된 상황, 비가 올 상황, 눈이 올 상황, 어떤 상황,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써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나온다, 그때는 포기한다, 이걸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도장만 찍어놓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돼.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믿으려면 믿을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계투명성이 서로 없어서 불신이 되는 회계투명성 62국가죠. 아직 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꼴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3자의 검증 확인이 불신이 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외부감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불인정하고 거의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데, 이게 앞으로 신뢰를 해야 되겠다. 왜? 제값을 주고 충실한 감사를 받아라. 감시소를 받아라.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역할. 우리는 저희 직업의 광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떠나서 너무나 믿을 만한 정보가 없으니까 다들 속고, 또 신용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 제공하니까 불편하게 되고, 불편하게 돼 보니까 사상 그걸 풀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고, 계약서도 이렇게 한 장만 딱 만들고, 재무제표도 좀 더 복잡하게 잘 가져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한 장짜리 재무제표를 그냥 믿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신용이 없는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소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신용을 만들려면 투명해야 되고, 투명한 회계정보하고 계약서도 좀 더 두껍게 작성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세히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장짜리로 10억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 계약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